안녕하세요. 꽃겨울 채널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이번 주도 찾아온 주간 라디오 겸 주간 칼럼 시간입니다. 우선 이번 주 가볍게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도입니다. 이번 주 일단 전국적인 우천 예보에도 꿋꿋이 6경기를 다 치른 주간이었습니다. 기아와의 시리즈는 1승 2패로 루징, NC와의 시리즈는 2승 1패로 위닝을 가져갔고 이번 주 승률을 보면 딱 5할, 하지만 전체의 승률은 결국 5할을 채우지 못하고 0.444에 그쳤습니다. 이 승률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5위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팀 타율은 4만 1푼 6리, OPS는 0.794, 리그 2위에 랭크했지만 뭔가 공격에서 좀 체감이 구렸거든요. 그래서 왜 체감이 구린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역시 홈런이 딱 하나로 이번 주에서 꼴찌였고 득점권에서 여전히 아쉬운 성적을 좀 거두었던 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픽은 투고 타저화와 외야진에 대한 체질 개선이라는 다소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시즌 투고 타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 시즌 리그 평균 OPS가 최근 들어 엄청 폭락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ABS의 도입도 한몫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네, ABS가 영향을 준 건 맞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ABS 자체가 영향을 줬냐? 이건 또 아닌 것이, 작년에 ABS가 처음 도입됐는데 작년에는 타고 투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변동된 게 있죠, ABS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상하로 1cm씩 이동한 거, 이건데 추가적으로 좌우로도 2cm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좌우로는 4cm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 보더라인 피칭을 하기에 매우 좋아졌습니다. 우리 김진욱만 보더라도 어제는 좀 크게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모습을 보면 몸쪽 슬라이더 승부를 즐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타자 상대로.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모습인데 이게 나오는 걸 보고 성장했구나, 플러스 ABS가 좌우로 늘어나서 이게 좀 더 용이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년까지는 볼이었던 코스가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니 투수가 좀 더 편하게 좌우로 몸쪽 승부를 던질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공인구 반발 개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에 한창 탱탱볼 소리가 나오던 시절에 0.4208, 그리고 작년 중후반에 떨어져서 된 게 0.4149였는데 이에 비해서 올해는 더 떨어진 0.4123, 이렇게 좀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2년에 한창 투고 타자 소리를 들을 때가 0.4061이었는데 이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발 개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타자가 공을 치기 좀 힘겨워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홈런 될 게 2루타 되고 막 야수 키를 넘길 타구가 플라이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올 시즌 지금까지 리그 평균 OPS가 0.714인데요. 이게 최근 10년간 리그 평균치 중에 최저 3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글을 처음 구상한 그저께 토요일에는 22시즌보다도 더 낮은 0.709였어요. 22시즌이 0.712였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좀 심각한데 싶었는데, 일요일에 날씨가 좀 변덕스러웠죠. 우박도 내리고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래서 투수가 좀 던지기 힘들었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래서 일요일 5경기가 다소 타격전 양상이 많은 경기가 나오면서 조금 소폭 상승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투고 타자 기질이 강하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한 이유가 그만큼 리그가 갑작스럽게 투고 타자가 됐고, 이 얘기를 왜 했느냐를 지금부터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비시즌에 롯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성담장 철거였죠. 이게 따로 영상까지 만들 정도로 좀 큰 대목이었는데, 이거를 변화를 준 이유가 결국 장거리 타자 생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결과론적으로 리그의 변화 방향이 앞서 말씀드렸듯 구단 의도와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장타자를 더 만들려고 했는데 장타자에게 불리한 리그 변화가 됐다는 게 우리에게 매우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윤동희 선수랑 레이스 선수가 스윙이 조금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처음에 리그 초반에 좀 헤매면서. 근데 그 스윙들이 보통 좀
흔히 말하는 영웅 스윙, 엄청 세게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런 스윙들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중간에 문동주 선수의 공을 받아쳐서 몬스터를 넘기는 홈런을 쳤기 때문에 그 홈런이 분명히 그 잔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여러 전 프로들의 말을 들어봐도 분명히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자면 윤동희 선수에게서 특히 두드러진 증상이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있었고, 이게 어깨가 일찍 열리는 게 가장 큰 증상이에요. 영웅 스윙을 할 때 나오는. 왜냐하면 이게 타자라는 게 기본적인 본연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각자 있는데, 이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큰 스윙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어깨가 일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런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늘리려면 비시즌 동안에 아예 메커니즘 자체를 전체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파워는 더 주면서도 이 전체적인 신체 메커니즘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되는데, 지금 윤동희 선수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냥 기존의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스윙만 크게 하려다 보니 막상 홈런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전체적인 컨택은 망가지고 그런 거죠. 윤동희 선수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 보자면, 지금 안 좋은 소식으로 퍼지고 있는 내용이 황성빈 그리고 레이에스 선수의 동반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오피셜 기사로는 안 됐지만 거의 정설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황성빈 선수는 방송 카메라로 햄스트링을 붙잡고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레이에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7회에 갑자기 수비가 레이에스 선수에서 고승민 선수로 바뀌었는데, 레이에스 선수의 타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9회 한 바퀴 분명히 더 도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어제 제가 경기를 보면서 왜 그렇지? 깨졌나? 부상당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 직관을 가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이닝이 끝나고 들어가면서 좀 절뚝거리는 모습을 봤다라는 증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당장 내일 화요일 경기부터 좌익수 전준우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일 그리고 9일에 각각 윤동희, 조세진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17일 그리고 19일에 그 둘을 바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 둘의 공격 기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타격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외야진 중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제일 장타력이 좋았던 선수가 전준우인데, 과연 한 해 한 해 파워가 내려가고 있는 전준우가 올해와 같은 홈런 생산에 불리한 환경에서도 장타자 역할, 그러니까 15홈런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심이 들고, 저는 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윤동희 또한 본인의 메커니즘 전체를 뜯어고치지 않고 지금 큰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장타력이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고, 조세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좌투수 공도 걸러내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타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야진은 홈런보다는 지금은 단타와 2루타 생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홈런보다는 단타 그리고 2루타가 OPS 측면에 있어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이벤트를 포함한 종합적인 타격 생산력이지 꼭 홈런 딸깍으로 점수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물론 기아 위즈덤 그리고 삼성 박병호, NC 데이비슨처럼 한방 야구에 특화된 선수들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작년에도 우리는 중장거리 야구를 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기에는 지금 주어진 환경이 영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중장거리, 그러니까 3루타 같은 좀 장타 쪽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소총부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조금 들리네요. 소총부대라고 하면 좀 단타 느낌이 강하니까 그냥 중거리 미사일 이런 느낌으로 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희는 홈런을 좀 포기를 하고 단타 2루타 쪽으로 결국에는 발빠른 야구를 하는 게 조금 더 타격 생산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비 쪽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라인업을 짰던 게 있었죠. 가장 특이했던 게 저희 원래 배민만 입점했었는데 경쟁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쿠팡이츠인지 요기요인지 아니면은 다른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황성빈이랑 장두성이 둘이 같이 기용을 되기 시작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메이션, 외야 포메이션을 지난 월요일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비로 인해서 지금 손해를 보는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금 더 이 내용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인데, 단순히 그 빠른 타자 2명을 써서 흔들기 야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공인구 반발 개수 하향으로 인해서 홈런 개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홈런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말은 반대로 2루타 그리고 3루타 개수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담장을 넘어갈 게 담장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2루타 아니면 3루타가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타구 접근 속도가 빠른 외야수의 중요성이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황성빈, 장두성, 그리고 타팀으로 치면 뭐 박혜민, 김지찬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그런 외야수를 갖지 못했을 시 팀에 가해지는 마이너스 효과는 그만큼 더 커집니다. 팬들이 좌익수 전준우 기간 때 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체감을 한 것도 이런 영향이 작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어느 경기였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펜스에 맞는 타구의 접근을 똑바로 못해서 2점을 내준 경기가 있거든요. 아마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윤동희 그리고 조세진 선수가 모두 돌아오는 19일부터 지금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황성빈, 레이에스의 동반 햄스트링 부상의 가능성을 고려를 한다면 이 두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장두성, 윤동희 그리고 조세진으로 외야를 꾸려야 한다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각각의 포지션은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포메이션의 변수는 현재 조세진의 범위 그리고 어깨 능력에 따라서 꽤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진 선수가 어깨가 제일 좋은데 왜 우익수를 안 쓰냐, 장두성 선수가 레인지가 제일 넓은데 왜 중견수를 안 쓰냐, 이런 부분은 조금 섣부른 비난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그 블로그를 포스팅을 가끔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언급한 내용이 타격은 운과 사이클이 있지만 수비는 운의 영역도 없고 사이클의 등락 폭도 훨씬 좁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세진 선수의 타격 포텐은 분명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근데 수비적으로는 어깨가 좋고 레인지도 괜찮다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조세진 선수가 19일 콜업 이후에 제 타격 능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비에서는 제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고 타격까지 더 잘해준다면 금상첨화인 것이지, 지금 타격이 약하다고 해서 조세진을 치워버리고 다시 좌익수 전준우를 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전준우 선수는 수비에서 마이너스 효과 이미 고정적임이 이미 드러났고, 지금 나이 이슈로 인해서 좌익수 포지션을 계속 소화하기는 힘들다라는 것도 드러났기 때문에 좌익수 전준우 선수가 알바를 계속 서게 된다면 이는 외야진에 대한 불안정성만 더해지는 것이지 플러스 효과에 비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적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비가 중요하죠. 이렇게 저희가 불펜도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에서 수비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을 내주게 된다면은 분명히 시즌 운영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세진 한번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진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다른 그런 선택지가 없어. 쓰려면 이인환 정도인데, 이인환 선수 다들 아시잖아요. 수비력 진짜 그냥 좌익수 정도밖에 못 쓴다는 거. 그래서 부상이라는 가정 하에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감독님 고집을 좀 내려놓을 때도 좀 되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긴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은 외야 수비가 계속 중요한 게 이번 시즌에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외야 수비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